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정경영 교수입니다. 저는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입니다. 하지만 작곡가는 아닙니다. 작곡가에서 음악사, 음악미학, 음악철학, 그리고 교양과목 등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음악학자라고 부르고 이런 학문을 음악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음악학자 정경영입니다. 어쩌다 음악학이라고 하는 생소한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요, 팝송, 클래시컬 음악, 국악 가리지 않고 들었죠. 그러다가 저는 음악이 왜 이렇게 좋은 건지 혹은 음악이 진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대학에서 음악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된 까닭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답을 찾으러 들어간 대학에서 오히려 저는 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빅 퀘스천이죠. 음악의 신비를 탐구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들어간 대학에서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냉혹한 어떤 사회적 현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저마다 자기 전공을 살려서 모두 이 사회를 위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공헌들을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너는 뭘 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음악은 뭘 할 수 있는 거야? 음악학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때 제 오랜 빅 퀘스천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음악은 뭘 할 수 있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시급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여유있게 음악이나 즐기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음악이 대체 인류와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할 수 있는 거야? 제 빅 퀘스천은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음악은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당시의 질문은 당대의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극단적입니다. 쓸모로 가치를 따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 쓸모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빅 퀘스천은 여전히 제 공부의 동력이고요. 조금 정제되고 성숙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음악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음악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역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음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저런 식이더라. 학자라는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을 괜히 또 묻곤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상식이라는 것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상식에 기대해서 말하자면 음악은 대체 무엇입니까? 소리를 재료로 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잘 조직해서 듣기 좋게 만든 것, 이쯤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음악이라는 상식적 개념은 사실은 서양의 18세기, 19세기에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자면 음악은 다른 무엇에 종속되거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법칙을 따르며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이 개념은 18세기, 19세기에 형성된 그런 생각이고요.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생각은 그리 적절한 생각은 아닙니다. 서구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 동양,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음악 개념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그 시기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의 역사성이라고 말이죠. 저는 마침내 알게 된 거죠. 음악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답하려면 일단 무엇보다도 음악이라는 우리의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형성된 시기는 대체로 우리의 상식적 개념들이 그렇듯이
근대, 모던이라고 하는 긴 시기를 통해서 형성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음악 개념은 근대성, 모더니티를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빅 퀘스천 탐구는 이제 음악의 근대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추적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음악학 중에서도 음악 역사학을 선택한 것, 그리고 17세기 음악을 박사학의 논문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기의 음악에서 서구 음악의 근대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의미를 결정짓던 가사에서 벗어나서 음악 자체가 자율적으로 의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처음 시기가 바로 17세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춤을 연구했습니다. 춤 음악은 춤을 반주하는 음악입니다. 그렇지만 17세기 후반이 되면 서서히 춤과 음악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춤추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그냥 듣기 위한 춤 음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음악이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정립하는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근대성 혹은 근대화된 음악관념에 대한 저의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음악의 근대성에 대한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교양서를 냈고요. 이 책에서 저는 다양한 근대성의 징후, 그리고 그러한 근대성을 표면화하는 이론과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들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었죠. 2015년부터는 소리 연구, 사운드 스타디스라고 하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연구하는 음악학이라는 학문이 너무나도 서구의 19세기 음악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 연구의 궤적과 그 결과물을 본다면 아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음악의 근대성에 대한 연구들이었고요. 그 근저에는 음악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최초의 빅 퀘스천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연구를 계속하게 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단언컨대 그 문제들 모두 빅 퀘스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제게 저의 빅 퀘스천은 저의 과거이기도 하고 또 현재이기도 하고 또 단언컨대 미래이기도 할 것입니다.